우리가 대멸종 사건이 지질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선생님이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했던 대멸종이 있었거든요.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 그 다음에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는 제가 강조드렸는데 그 외에 5가지 대멸종이 있어요. 보시면 지질시대를 이렇게 나눌 때 보시면 제가 강조했던 여기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요거는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만한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수능 문제가 여기 파트에서 출제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5가지 대멸종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설명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걸 근거로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고 내신에서는 여기랑 여기 정도만 기억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수능에서 X축을 안 줄 거야. 그리고 Y축 변수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대에서 중생대 대멸종은 어떤 이유라고 했어? 기억나? 맞아. 판계화 형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판계화가 형성될 때 해양판이랑 해양판, 그 다음에 대륙판이랑 해양판, 대륙판이랑 대륙판이 서로 부딪히니까 지진이나 화산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어요. 많았지. 많고 그 다음 판계화까지 형성되다 보니까 주변의 강이나 바다가 거의 사라졌겠죠. 그래서 이 2가지 이유로 주된 원인은 얘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판계화 형성이 어쨌든 다양한 지질 현상들을 이끌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멸종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얘들아, 이 4번째 대멸종은 왜 일어나는지 생각하기 쉬워. 모일 때 지질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벌어질 때도 뭔 일이 벌어지겠네. 지질을 벌어질 때도 이게 발산형 경계에서 마그마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요때는 주로 많이 사는 해양 생물들, 주로 생물들이 해양 생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판계가 있으면 판계가 중앙까지 육지 생물이 가기 너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해양 생물이었는데 판이 벌어질 때 다시 한번 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마그마나 화산 같은 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벌어질 때 한 번 더 대멸종이 일어나. 그래서 얘는 뭐 마그마, 해양 생물, 마그마로 인한 해양 생물의 감소가 여기 주된 대멸종 원인입니다. 모일 때 박살나고 벌어질 때 박살난 거예요. 그다음 우리 신생계로 갈 때 왜 대멸종이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번 원인은 우리가 소행성 충돌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행성 충돌도 있었을 것 같고 화산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원인이 있는데 요걸로 추론합니다. 제일 특징적인 건 이때까지 번창했던 공룡이 싹 다 죽어요. 이때 단 몇천만 년 사이에 공룡이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한 빙하기가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꽤 많은 기온이 떨어지고요. 이제 요때 당시에 우리가 지층이나 이런 걸 분석하면 화산재가 엄청 두꺼워. 그걸로 대략 계산해봤을 때 50년인가 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네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50년인가 100년 정도 해가 안 떴어. 화산재가 이제 성층권에 너무 안정하게 두껍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워졌어요. 햇볕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얘랑 얘는 내신에도 충분히 낼만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대멸종 중에 얘는 생각하기 쉽죠. 판계가 모였다고 벌어질 때 벌어졌다. 벌어질 때 발생했고요. 요거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멸종은 우리가 원인은 잘 모르겠으나 요때 빙하기가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요때 생물은 이제 막 육지 생물이 생길 때야. 요때도 당연히 어떤 생물이 주된 생물이겠어? 육지랑 해양 중에. 해양 생물이 주된. 지금 얘들아, 지금은 빙하기야, 간빙기야. 지금은 왜지 먼저. 지금은 빙하기야.
아니 뭐야 지금은 간빙기야. 기온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지구 온난화도 원인인데 지구 주기적으로 봤을 때도 간빙기입니다. 간빙기의 특징은 뭐냐면 북극 남극에 빙하들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어떻게 돼? 올라요. 엄청나게 상승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유명한 신혼여행지인 몰디브 같은 데 있죠. 계속 여행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20, 30년 뒤에는 몰디브가 없어질 거라고 우리가 추론이 됩니다. 지금 올라오는 속도로 보면 마찬가지로 이때는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엄청나게 심한 빙하기가 빠르게 왔었고 빙하기가 지속되면 아까 간빙기 녹을 때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추워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음이 많이 생기면서 빙하가 생성되면서 얘네가 해수면이 낮아져. 첫 번째 대멸종은 요게 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해수면이 엄청나게 낮아지면서 대부분이 이제 막 육지 생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대부분이 해양 생물이었던 요 시대에는 해수면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서식지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멸종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만 드세요. 대신에는 큰 문제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때 두 번째 대멸종 때는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진 걸로 보여요. 요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녹았던 빙하를 몇 억 년 전부터 빙하였던 얼음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얘네를 파가지고 이렇게 꼽아보면 예를 들어 저기가 5억 년 된 빙하야. 그럼 우리가 이 관으로 얘를 탁 파보면 5억 년 전에 얼음 덩어리가 있거든요. 얘를 녹여보면 당시에 대기에서 얼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체 비율로 그대로 얼어 있어. 공기방울 여기 뽕뽕뽕뽕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녹여가지고 기체 비율을 분석해보면 이때 이상하게 여러 빙하를 분석해봐도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른다. 추론하는 이유는 많은데 지금 뭐 확실히 결정된 건 없어요. 산소 농도가 낮아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겠어? 산소를 이용하는 육지 생물들이 조금 개체수가 감소했고 산소가 감소하니까 뭐도 따라서 얇아졌을까? 우리 오존층이 얇아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육지 생물뿐 아니라 얕은 바다에서 살던 해양 생물들도 영향을 받아서 수가 많이 줄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거, 내신에서도 강조하는 거. 고생대 제일 앞부분이 뭐라 그랬어? 고생대도 정말 많은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얘가 캄브리아기라고 했고 요 앞이 선 캄브리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캄브리아기의 육지 생물이 대폭발하는 사건이 왜 발생했다고 그랬어? 남세균. 남세균이 산소를 만들어서 오존층이 생성돼서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대멸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기를 나누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학년이니까 대멸종만 다 그래도 대멸종이 있었다는 건 무슨 멸종도 있어. 소멸종. 여기 뭐 중멸종, 소멸종 뭐 많아요. 사건 큰 거 많은데 이런 데도 막 굴곡이 있죠. 그래서 이런 큰 사건들 위주로 이렇게 고생대를 또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고2, 고3 때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선택하시면 할 겁니다. 요거는 왜 적어놨냐면 요것도 우리 PPT 거기 있습니다. 이제 지질시대를 외우는 많은 방식들이 있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공부를 했던 저는 7차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거든요. 7차의 마지막 잔재라고요. 제 후배들부터는 오세경 선생님 나이 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다른 세상 사람이야. 교육과정 때 오세경 선생님 2007 개정일 겁니다. 그리고 요 다음이 2009 개정일 겁니다. 오현쌤이 아마 이거 어디일 거야. 그 다음에 2015 개정이 여러분 선배고요. 여러분은 지금 2022 개정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기부터는 학생 인권을 좀 중시하고 체벌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역량을 강조했어. 애들 머리에 지식을 때려 박는다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다.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라 라고 한 게 역대고요.
선생님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해줬어. 머리에 지식만 때려 박으면 될 때라 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보통 양손에 매를 들고 있어. 아니면 호주머니에 이렇게 막 부채 같은 건데 쇠로 된 그런 거 있거든. 쇠로 된 부채. 그러니까 오늘 진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40분 줄 테니까 틀리면 죽는다 하고 이제 막 요거 이게 이제 선생님 세대 공부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드러 패면서 외웠는데 요거 지금 우리 하는 거 다 선생님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때 와서 하는 거. 그때 그냥 때려 패면 다 외웠거든요. 더 외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상한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안 까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생대야. 여기가 중생대거든요. 순서대로 나 캄브리아기, 오르비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가거든요. 얘네가 나눠진 이유도 있겠죠. 요 어디쯤에 양치 식물이 등장하고 뭐 등장을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건 커서 하시고요. 외울 때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미래에 도움이 되라고 적어만 놨습니다. 우린 전혀 안 해도 된다. 컴 이거 뭐겠어요? 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 컴 오실 때 오르비도스기, 실루리아겠죠. 대분기, 석탄기, 페름기입니다. 오실 때 석탄 파오시면 배우시면 튀긴 지포 100마리 드릴게요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두셨다가 먼 미래에 쓸 일이 있으시면 쓰세요. 알겠죠? 뒤에 PPT 내용은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뭐 몇 가지 사실들을 적어놨는데 AI한테 한번 만들어 보라고 실험한다고 만든 거라서 안 보셔도 되고요. 요것만 여기서 제가 언급한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요 대멸종이 왜 중요한가, 지질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정도만 살펴보고 기출 문제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대멸종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돼.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멸종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화석 기록이 급격하게 변해 생물이 엄청나게 많이 멸종하고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과거 대멸종 연구를 통해서 현재 환경 위기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옛날에 했던 실수라든지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를 배우면 뭐 하노? 했던 지 또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불안하지 않니?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녹화 종료해 줄래요?